여주 구양리에서 마을 태양광으로 마을 공동체의 수익을 현실로 만들어내신 청와대 농업비서관 지내셨죠. 최재관 주민참여재생에너지운동본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이 퀴즈 나가고 나서 아니 그렇게 정답을 다 알려주면 어떡해요 그러셨는데 놀랍게도 정답자가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설마 하고 하나씩만 답을 보내주셨네요. 아까 여주 구양리 마을은 태양광 발전소 준공 이후 달마다 약 1,000만 원 이상 발전 순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이 발전 수익은 마을 복지와 공동체 활동에 쓰여진다. 다음 보기에서 이 발전 수익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골라보세요 하고 저희가 1번 무료 버스 운행, 2번 무료 급식 운영 그랬잖아요. 힌트가 정답이 2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힌트였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답에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님들이 정말 많이 찾아온다고요, 요즘 구양리. 예, 요즘 아주 많이 오시는데. 아주 많이 오십니까? 예, 저는 좀 괜찮은데 우리 전주영 이장님께서 네. 입술이 터질 정도로. 그 정도로 손님이 많이 오세요. 지금 이제 모내기를 막 하고 농사 일을 해야 되는데 네. 거의 이틀에 한 팀은 견학을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5일 날 대통령 선거 전에 이재명 대통령 지금 대통령이신데 후보 시절에 네. 구양리를 방문을 했어요. 구양리 방문해서 그 태양광 현장을 돌아보시고 또 주민들하고 이제 햇빛연금 마을에 대해서 이게 농촌이 앞으로 중요하게 인구 소멸이나 지역 소멸에 어찌 보면 유일한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가셨는데 그게 이제 소문이 나서 쭉 알려지다가 그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격적인 정책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많이 오세요. 예, 에너지공단의 간부님들도 오시고 네. 뭐 농어촌 공사 그리고 농식품부의 이 재생에너지 담당하시는 과장님도 오시고 산자부의 국장님도 오시고 그 지금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장님과 직원분들도 오시고 지금 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오시겠다고 하고 그래서 각계에서 이게 앞으로 농촌에 그 아까 1,000만 원 이상의 매월 순수익이 마을에 생기고 또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할 수 있다는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사람들에게 신기하게 이렇게 느껴지면서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이틀에 한 번씩 오면은 이러다 나중에 우리나라가 이제 전국적으로 햇빛연금 본격화되면 여주 구양리가 시점이었다는 게 나중에 교과서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막 걱정이에요. 이제 이거 계속 몰려오니까 처음에 이제 너무 좋았는데 이제 하여튼 걱정이고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고요. 그리고 4월 달에는 파푸아뉴기니에서 분들 다녀가시고 7월 11일에는 동티모르 분들이 다녀가시고 해서 아주 국제적으로도 이게 마을 주민들이 모두가 함께해서 모두가 함께 이익을 나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공감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기후위기 시대 재생에너지 새마을 운동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예전에 정말 그 동티모르나 이런 데서 와서 견학하신다고 하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분들이 새마을 중앙회에 연수를 왔다가 마을 전체가 함께 협동하는 모습의 좋은 모델이라고 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이장님이 입술이 부르틀 정도라고 하니까 좀 안쓰럽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잘 된 일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근데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이 어떤 걸 제일 궁금해하시나요?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일단 그 모두가 혜택을 본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너무 수용성이 좋은 거죠. 이게 우리 시골에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말이 있는데 그게 또 뭐 전혀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수익을 보고 누군가가 그게 피해를 본다면 이게 그렇게 호응이 없을 텐데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모두가 함께 이익을 본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이 가는 반대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고 있고 그리고 오셔서 구양리만 이렇게 되는 거냐 우리 마을은 이렇게 할 수 없느냐
하는 게 그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다른 데서도 다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인가? 네. 그래서 실제로 저는 가능하다 네. 얘기를 하는데 이제 몇 가지만 고치면은 가능하다. 몇 가지를 고쳐야 예, 가능하다. 예. 네. 왜냐하면 이게 해보니까 공동체가 소유하고 공동체가 하려면은 공유 부지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누군가의 개인 자산이 아니고 모두의 자산을 활용하는 그런 공유 부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금융이 이렇게 마을에서 재산이었기 때문에 금융이 있어야 되고 개통이 있어야 되고, 이 세 가지가 지금 저희가 이제 해결해야 될 숙제인데,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구양리를 하면서 모든 공유 자산에 대한 부분은 많은 그 해결책을 찾았어요. 어떻게 그때 지난번에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오셔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촌에 의외로 유휴 공간들이 많이 있지 많이 않을까. 있다. 예를 들면 농수로라든지 저수지라든지, 그리고 농어촌 공사의 비축 농지, 그래서 비축 농지. 국가 소유의 농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산을 현재 함께 이용한다면 부지를 어느 마을이나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금융 부분도 과거에는 저희가 마을 자산이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영농형 태양광이나 일반 태양광을 하려면 거의 15억, 20억 마을에 그런 정도의 돈이 대출이 필요한데 그게 과연 담보 없이 가능하냐? 근데 최근에는 네. 그것을 햇빛 발전 사업자 그리고 시설 이것만 가지고도 담보로 해서 대출이 되는 대출이 되는 것으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농협이나 신협에서 그런 제품들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 문제도 원활하게 해결이 될 것 같고, 이제 한 가지 좀 힘든 게 개통. 전력 송전망에 여유가 없으면은 네. 못한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5개 도 전남부, 경북, 강원, 제주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허가가 안 나가고 있고, 경북까지 들어갔구나. 2031년까지 이제 못하도록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많은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햇빛 연금 마을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공공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개통을 주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차가 막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막힐수록 버스 전용 차로를 두지 만드는 않습니까? 것처럼. 그건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타는 버스가 우선 할 수 있도록.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햇빛 연금 마을 우선 개통 연결. 아하. 이런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서 금융, 개통, 부지에 해결책을 찾아서 아마 전국 마을들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통은 그런 안이 나온 거죠. 아직 뭐 법제화되거나 시행령으로 이 나온 건 부분은 아니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는 있었어요. 그랬어요. 재생에너지 1메가와트 이하는 우선 연결하는 원칙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정부가 바뀌고 나서 이제 이게 없어진 바뀐 건데, 그거는 이제 화석 연료로 생산하는 그 전기를 먼저 보낼 것이냐, 이제 우리 차로가 있으면 네. 그 재생에너지로 만든 차를 먼저 보낼 것이냐 하는 네. 우선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재생에너지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그 이런 공공성이 있는 재생에너지를 먼저 보내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 왜 이렇게 구양리가 지금 당선된 대통령 분이 후보 시절에 여기서 정말 재생에너지와 연금, 햇빛연금, 바람연금에 대한 말씀 듣고 저 여주 구양리에서 최재관 대표님이 하시던 얘기인데 그러면서 들었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 나올 때. 그럼 이렇게 당선되고 나서 막 각계각층의 공무원들이 현장 견학 방문으로 오고 외국에서도 오고 막 이러면 구양리 주민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주민분들이 지금 사실은 너무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저는 외지인들 많이 오니까 귀찮아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아직 그 정도로 많이 오지는 않고 네네네.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이 마을의 그 사례에 대해서 그 칭찬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국회의장님 다녀가셨죠. 네. 그 대통령 이제 후보 되신 분이 시절이. 다녀가셨죠.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아하시고 특히 얼마 전에는 이제 산자부 국장님이 오셔서 이제 같이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데 그 마을의 태양광을 제일 열심히 반대하시던 분이 네, 네. 나오시더니 그 이장님 칭찬을 엄청 하고 또 제 칭찬을 하면서 구양리가 너무 좋은 마을이 됐다. 돈이 나와서 이 무료 교통도 하고 무료 식사도 제공하고 넘버원이다. 구양리가 최고라고 이제 마을 주민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하시면서 막 자랑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분이 제일 반대를 했던. 네. 왜냐하면 자기 집 앞에 태양광이 바로 들어서는 첫 번째 집에 계셨거든요. 그랬구나.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렇게 직접 본인이 혜택을 보시고 또 그분이 마침 또 혼자 사시는 이제 70 넘으셨는데 네네. 혼자 사시니까 식사를 해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그렇죠. 문제겠습니까? 아하. 예, 식사 해결하시고 본인 차가 있는데도 마을 버스로 병원을 갔다 오는 게 본인도 훨씬 편하다고 해서 아주 자랑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구양리에서 마을 태양광으로 공동체 수익을 네. 만들어서 이렇게 복지에 활용하는 공동체 운영에 활용하는 최재관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면요. 재생에너지도 중요하고 복지 네. 혜택도 중요하지만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이 같은 마을이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서로 관계 맺고 사는 게 더 즐거우실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예. 점인데 한 끼를 같이 먹잖아요. 그렇죠. 이게 많은 것을 해결한다는 것을 아하.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분들이 겨울에는 뭐 하시냐면은 이제 밥을 먹고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아하. 옆에 비닐하우스에 탁구 다이를 놓고 비닐하우스에서 고스톱 치신다는 탁구- 줄 알았어요. 탁구를 네. 이렇게 치셔가지고 그 이제 내기도 하시고 아하. 그래서 이제 돈 모아가지고 그 식사도 이렇게 마을 버스 타고 가서 하시면서 마을이 너무 화목해지시고 그래서 아예 타구장을 또 짓기로 했어요. 다음 계획으로. 그래서 마을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또 소중한 일인지를 또 이 마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까 윤세호님이 신청하셨죠. 허각과 정은지가 부릅니다. 바다 듣고 4부에서 또 들어볼게요. 5070님은 콩 반쪽도 나눠 먹는 게 좋죠. 그러셨고요. 3212님은 무료 버스를 운행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지방이라 교통편이 불편하잖아요. 이동 수단에 잘 쓰여질 것 같네요. 한종애님은 구양리는 참 신기한 마을이네요. 그러시면서 다들 하나만 선택하셨어요. 무료 급식, 무료 버스. 설마 2개 다 하랴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여주의 개똥벌레님, 여주에 계신 청취자분이세요. 오늘은 지각했는데요. 남은 시간 열심히 듣겠습니다. 운행 끝나고 출석합니다 하셨는데요. 여주의 개똥벌레님은 구양리 소식을 알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네, 선생님 1번, 2번 모두 다 구양리 마을 분들은 이렇게 운영하고 나서 여러 가지로 아까 제일 반대하셨던 분이 지금 제일 자랑하신다 그랬는데 또 다른 분들 어떻게 바뀌셨는지 궁금해요. 예, 이게 버스에 저희가 네. 이제 본고 같은 크기의 미니버스인데 미니버스. 거기에 구양리 행복버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마을 분들이 뭐 병원을 가시거나 함께 식사를 가시면은 네. 이제 다른 분들이 그걸 보고 야 이게 뭐냐 마을버스다.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인 동네 이장님 욕을 하는 거야. 우리 동네 이장은 뭐 하고 이런 것도 안 못 하나 하냐. 이러면서 그럼 이제 마을 분들이 너무 뿌듯하신 거죠. 예, 그래서 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많이 구경 오신 분들이 네. 자기도 이 동네 이사 와서 살면 안 되느냐.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요즘 진짜. 협동조합 분들이나 그다음에 마을 단위로 구경 오신 분들도 본인들이 아예 여기 와서 살고 싶다고 하시고 그리고 마을에 이제 그 귀촌하셔가지고 저 농막 정도 짓고 계시던 분들도 아예 이사 오시겠다고. 네. 아예 그러니까 부인 손잡고 식사하러 오시고 그래서 고향이신 분들도 이제 고향에 내려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농촌에서 무료 식사하고 이 무료 버스라는 게 너무 소중한 그 복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무료 급식은요, 선생님 도심에서도 예. 다들 환영할 거예요. 이게 예. 1인 가구들 많고 대충 때우는 사람들이 예, 많으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구양리 앞으로 잘 되면은
저녁 식사도 해보면은 그 직장인들도 혜택을 좀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주로 이제 직장인들의 혜택을 보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낮 물론 시간이면. 토요일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녁까지 한다면은 진짜 천국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 구양리 무료 급식하는 식당이 나오는데요. 예. 반찬이 정말 대단하네요. 저 영양사들이 다 짠 반찬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기 저 노인복지관에 나와 있는 표준 식단에 맞춰서 네. 이게 저 식단표가 짜져서 아,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기 때문에 아주 건강식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시아버님 혼자 사시는데 식사 해결이 제일 힘드시대요. 7875님 그러셨는데 사실 어머님들도 연세 드시면 무릎 안 좋고 네. 음식 계속 하는 게 힘드시잖아요. 이제 여기는 조리장을 뽑아서 네. 마을분이시죠. 아. 마을분 2분을 뽑아서 월급 드리고 또 노인 일자리 3분 하시는 분 조금 보조금 드리고 해서 5분이 고용돼서 이렇게 보름씩 식당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시니까 일하시는 분들도 또 수입이 생기시니까 재밌죠. 일자리 좋아하고 또 버스는 마을 사무장이 운영하니까 또 일자리가 생기고 그러니까 일자리도 생기고 또 밥도 먹고 또 함께 해서 공동체도 발전하고 재밌고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이 돈을 많이 못 썼어요. 월 1,000만 원을 다 못 써. 아, 예, 그래서 그런가요? 예, 마을 임원분들이 뭐 15분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네.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제 회의하고 그렇게 행복한 고민을 하다니. 예, 돈 쓰는 거 가지고 이제 회의하는 아, 그 즐거운 마을이 됐습니다. 여주 개똥벌레님이 최재관 선생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저 구양리 다녀왔어요. 제가 여주에서 사니까 더 반갑네요. 하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구양리로 이사 가도 되냐? 진짜 많이들 물어볼 것 같은데요. 예, 그 실제로 고양리는 열려 있습니다. 이사 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구 소멸이나 농촌 소멸 문제가 좀 해결이 될 수 있지 있고. 않을까. 누구나 갈 수 있습니까, 선생님?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저보고도 오라고. 제가 예. 이제 그 동네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 구양리 저는 안 사세요? 예, 저는 아, 그 읍내에 살고 있는데 네. 그 마을 분들이 명예 주민으로 해주고 얼른 이사 오라 그래서 와도 된다. 예, 저도 좀 이사를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구양리 행복버스 그렇게 딱 미니버스에 붙이고 다니시니까 다른 지역 분들이 많이 부러워하실 것 네. 같아요, 진짜. 예,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마을 햇빛 연금 마을 만드는 게 이제 주민 설득도 어렵고 네. 제도 만드는 것도 어렵고 한데 지금은 여주에는 그 옆마을 분들이 구양리 같이 똑같이 해줘라. 아하. 그렇게 하시고 계시고 또 그 저희 이제 북내면이라고 면이 SK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그 보상금으로 한 125억 이렇게 주민들이 받은 게 있어요. 네. 이걸 어떻게 쓸까 고민하시다가 처음에는 이제 건물을 지어서 뭐 복지관 비슷하게 하자 하다가 주민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고양리처럼 우리도 햇빛 발전소를 지어줘라. 그럼 돈이 따박따박 나오니까. 와, 진짜 대단한 변화네요. 예, 그래서 그건. 저 우리 시장님이 그렇게 하자 해서 그쪽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진짜 밀라노님 말씀대로 전국이 이렇게 되면 그렇죠. 구양리로 이사 가자. 지금은 예. 그렇지만 전국이 구양리가 예, 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 네. 그 전국의 농촌 마을을 이렇게 만들자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부 부처에서 관심을 갖고 제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기쁜 소식들이 전국 곳곳의 마을에 울려 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네. 이 선생님 진짜 이럴 때 왜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요즘 그러실 것 같은데요. 언제 그렇게 제일 뿌듯하신가요? 예, 저는 사실 이제 30년 전에 그 귀농해서 농사 지으면서 농민운동하고 우리 농민 농촌 농업이 살 길이 뭔가 하여튼 평생을 그 연구하고 네. 살아왔는데 이게 대안이 아닐까. 이제 농업이라는 게 거의 소득이 나는 게 그렇게 없는데 이 재생에너지라는 부분은 농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네. 공간을 이용해서 그리고 농민들이 힘만 모으면 이 아까 부지 금융 개통을 해결하면 마을 복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농촌의 주민들이 살고 지역 소멸, 인구 소멸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다. 네. 어쩌면 유일한 대안이 아닌가. 농촌에 예, 하는 부분에서 실마리를 찾았다는 부분에서 좀 굉장히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선생님. 30년 농민 운동에 실마리를 찾았다. 예. 재생에너지와 함께.
그 전국이 구양리가 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다 하게 되는데 예. 이 구양리에서는 또 독특한 전기요금제를 만드실 거라고요? 예, 앞으로 저 이제 구양리는 어쨌든 전국의 모델이 돼서 뭐 많은 분들이 견학을 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아예 구양리에 교육센터를 만들어서 교육센터를요. 우리 사람들이 뭐 듣고 배우고 읽고 배우는 것도 좋겠지만 직접 보고 배우는 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와서 보고 주민들이 느끼는 것을 바로 느끼면서 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양리를 좀 혁신 선도 모델로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농촌을 어떻게 살리는지 20년, 30년 뒤의 모습을 네. 아예 구양리에다가 구현하는 미리 보여주는. 예, 미리 보여줘서 저희가 꿈꾸는 그 에너지 자립, 그러니까 냉난방비를 자급하고 또 공동체가 복지를 이루고 네. 그리고 농촌의 전기 트랙터, 전기 콤바인으로 전동화, 전력화하고 스마트팜을 만들고 예, 이런 또 귀농 귀촌자들이 영농형 태양광이나 이런 태양광을 통해서 소득을 얻고 네. 예, 이런 미래 모델을 이제 구양리에 만드는 것이 꿈이고 이제 그것들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구양리에 그 앞으로 전기가 많이 생산되면 네. 저희들 복지로 우선 쓰고 그래도 이제 많이 생산되다 보면은 원가가 낮아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렴한 가격에 아리백 그 재생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직접 싸게 전기를 팔기도 하고 파는. 또 마을 주민들에게는 반값 혹은 거의 무료로 전기를 제공을 해서 주민들은 전기차, 전기 트랙터 이런 거를 누가 사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는 게 더 이익인 마을. 전기 트랙터 자체가 예. 발전소가 되는. 네, 네. 그리고 그게 ESS 저장 장치가 되는 네, 네, 네. 그런 모델을 구양리에 만들어 보자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이거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구양리인데요. 예. 저희가 음악을 한 곡 듣고 또 선생님께 나머지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그 마을에서 새로운 전기요금 제도를 지금 고민하고 계신다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그게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더 예,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네. 저희가 아까 5개 도가 개통이 없어서 전남, 전북, 예, 경북 태양광 이런 걸 하고 싶어도 네, 네. 이제 못 하는데 그 개통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도 차가 러시아워가 있잖아요. 네. 쭉 가다 보면 하루 종일 막히는 게 아니라 네. 딱 출퇴근 시간에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전기도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막히는 게 아니라 피크 그러니까 많이 지금 쓰는 같은 시간대가 태양광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11시부터 2시까지가 네. 피크가 걸리기 때문에 그때 태양광이 더 이상 들어오지 마라 하고 지금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 저 전기 소비를 늘리면 네. 그 여유가 생겨요. 이렇게 전기는 생산하면은 저장이 안 되고 바로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이 피크에 맞춰서 공급을 조절하는 것도 물론 하지만 네. 수요를 조절하는 거죠. 국민들이. 예전에 나오셔서 스마트 그리드 뭐 예, 이런 거 얘기하셨던 바로 그게 이제 스마트 그리드인데 전기가 많이 생산될 때 전기 요금을 마이너스로 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 11시, 2시 사이에 그 태양광이 많이 생산되니까 전기가 남잖아요. 버려야 되는데 버릴 전기를 써주시면 쓴 만큼 돈을 주는. 그러니까 내가 전기를 10,000원어치 쓰면 내가 10,000원을 내야 되는데 네. 이 피크 타임에 10,000원어치를 쓰면 10,000원을 돌려받는. 그래서 국민들이 그 시간에 소비를 늘리는 것도 개통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송전탑을 건설하는 것이 8년 걸리고 10년 걸리기 때문에 네. 우리 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쩌면 다음 정부에서 혜택을 볼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네. 저는 오히려 전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해야 돼요. 네. 전기요금이 쌀 때 전기를 많이 쓰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고 가능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볼 때 AI를 이용해서 전기요금의 격차를 2배를 주면 그러니까 제일 쌀 때와 제일 비쌀 때를 2배를 주면 사람들이 움직여요. 그럼요, 선생님. 예. 그럼요. 그 내가 2배 차이가 나면은 그럼요. 요새 가전제품 다 미리 예약해 놓으면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네. 그것을 사실은 한전이 국민들에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재생에너지도 하고 전기요금도 아끼고 네. 이 개통도 만들어서 햇빛 연금 마을을 전국의 모든 마을에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소를 해야 되는데 네. 국민들에게는 그냥 자유롭게 쓰게 하고 한전이 알아서 전기 남을 때 ESS를 돈 주고 많이 사서 건설하고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외국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한전이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국민들 전체가 나서서 함께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그 요금제를 통해서 수요를 변동시키는 그것을 지금 전국에 하자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구양리부터 먼저 이렇게 보여주겠다. 네. 보여줘서 이게 얼마나 돈을 아끼는지 얼마나 개통 여유를 만드는지를 실증적으로 해가는 그런 모델을 이제 구양리에 만들어서 구양리에서는 주민들이 나서서 낮에 AI가 자동으로 세탁기도 돌리고 전기차도 충전하면 나도 돈 벌고 네. 국가도 좋은 그런 일을 한번 시범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저 이런 건 기술적으로 조금만 보완이 되면 우리나라는 워낙 참여에 강한 나라잖아요. 예, 참여형 그러니까 우리가 요금제 집단이 뭘 그러면. 하는 거에는 아주 앞서 있고 네. 정보통신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사실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고 네. 이미 외국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강하게 비판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전기요금제를 그래서 어떻게 좀 더 새롭게 유연하게 만들 것인가를 구양리에서 또 모델을 보여주신다고 하고요. 저는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걸 할 때 항상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근데 구양리 사례를 보면서 태양광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지금은 많이 벗지 않았을까? 이것도 참 큰 성과다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여전히 네. 그게 이제 제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지금 태양광이 농촌에 들어오는 것에 가장 반대하는 분들이 농민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네. 농업을 지키고 뭐 식량을 지키자는 분들이 제일 두려워해요. 이게 농촌을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저희 과정에서 태양광이 들어와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네. 농민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했었거든요. 이익이 예,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모두에게 가지 않는. 않고 도시에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익이 편중되고 피해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는 것 때문에 그동안 이게 어려웠는데 구양리의 가장 큰 장점은 그걸 해결했다는 거예요. 네. 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주민 모두가 나눔으로써 해결이 됐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이걸 전국의 마을에 하자라고 이제 한 다음에 지금 농촌 마을에 또 도시 자본이 또 무섭게 밀려오고 있어요. 아, 재생에너지가 이제 사업이 된다 생각하니까 예. 기업들이 막. 예, 그러면서 이익 공유, 네. 주민 이익 공유라는 이름으로 네. 주민들에게 명의만 빌려줘라. 그럼 우리가 다 설치도 하고 돈도 가져오고 다 하고 30%를 주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름은 이익 공유 주민 참여인데 네. 실제로 주민들은 들러리고 그저 그 우리 이익의 꼬리만을 주고 몸통은 그들이 여전히 가져가는 구조고 구양리는 정말 자랑스러운 게 네. 100% 주민 소유의 100% 주민이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거든요. 네. 이게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농촌 공간에 주민들이 100% 주인 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또 그렇게 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 이익을 얻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양리는 이 에너지의 주인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요금제를 어떻게 만들고 에너지 자립을 어떻게 만들고 전력화를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 단계가 계속 준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이익을 얼마 받는 문제가 아니고 이 재생에너지를 실제로 해결해 나가는 주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생산자가 동시에 소비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모든 소비자가 또 생산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도시에 살아도 가능한 지붕, 뭐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벽면, 네. 뭐 공유 부지, 뭐 도로 부지 모든 곳에 해서 그곳의 주민들이 생산과 동시에 소비자가 돼서 스스로 개통을 조절하고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화석 연료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주인은 국민이 돼야 된다. 그래야 아까 파라다이스라고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저는 파라다이스가 될 수 있다. 에너지 주체, 생산 주체가 예. 뭐 각 개인 국민이 예. 된다면 예. 30% 정도 이익 공유로는 그 이익 공유라고 할 수가 없다. 예,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30% 이익을 준다고 하고는 비용을 부풀려요. 아하. 이렇게
야, 이게 우리가 얼마나 교묘한 방법이 많습니까? 편법도 많고. 그리고 돈도 중요하지만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우리가 시혜자가 되느냐, 우리가 주인이 되느냐는 거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5월 9일 날 햇빛 배당 전국 네트워크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햇빛 배당 전국 네트워크. 예, 햇빛 연금, 햇빛 배당을 통해서 그래서 전국 마을에 이런 주체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를 올바로 이끌어 나갈 활동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그 조직을 만들어서 앞으로 많은 회원들을 모아서 그분들이 마을에서 주인으로 서서 단순히 이익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도 되고 소비자도 되고 마이크로 그리드의 네. 운영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역량을 키워나가는 그런 활동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도 참 놀라운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전기요금제 말고 구양리에서 또 하고 계신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요. 앞으로 저 우리 이장님도 너무 힘들고 이틀에 한 저도 너무 번씩 손님 힘들고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 교육센터를 짓고 교육센터. 예,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분을 좀 만들어서 그분이 이렇게 좀 거기 살면서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마을에 지금 은퇴하신 학교 선생님을 지금 섭외하고 있어요. 또 일자리가 생기네요. 예,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시니까 이렇게 좀 저희가 교육을 해서 그분이 이제 대응하시도록 이렇게 할 생각이고. 네. 그리고 저는 농촌 마을에 한 마을에 일단 5메가 정도만 주자. 오메가. 예, 5메가면은 5,000kW고 구양리가 1메가니까 구양리의 한 5배 정도 되는 용량을 모든 마을에 주자. 네. 그렇게 주게 되면은 월 5천만 원 정도가 생기잖아요. 네. 순이익이. 그러면은 우리 농촌 마을이 보통 50가구예요. 네. 그럼 가구당 한 월 100만 원 정도의 규모의 수익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는 서울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사를 가시도록 제발 농촌에도 사람이 좀 같이 살자. 그럼요, 선생님. 예. 제가 엊그제 국민연금 받는 분들 얘기를 들었는데 그 100만 원 받으려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월 100만 원. 그래서 미래 사회에는 그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네. AI가 머리 쓰지 로봇가 육체 노동을 하는데 이제 AI와 로봇에게 필요한 건 재생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걸 기본소득화하고 네. 일은 AI와 로봇이 하도록 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농촌에 내려가서 에너지 생산자로 또 텃밭하면서 식량 생산자로 이렇게 농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가가 살 길이 필요한 열리네요. 재생에너지도 만들고 네. 복지도 만들고. 네. 그래요. 오늘 최재관 주민참여재생에너지운동본부 대표님 아까 뭐라고 하셨죠? 무슨 네트워크? 햇빛배당 전국 네트워크 대표. 네, 햇빛배당 전국 네트워크 대표님 네. 말씀을 들으면 긍정적인 미래를 꿈꾸게 되죠. 이게 참 큰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밀라노님이 이거 잘 될 거 생각하시면 흥분돼서 누워도 잠이 안 오실 것 같아요. 눈이 반짝반짝 그러셨는데요. 네, 대표님 오늘 이렇게 귀한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